오늘 분석할 경기는 1월 13일 화요일 국내 농구, 배구, 해외 축구 6게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서울 SK 대 원주 DB입니다. 서울 SK는 원희 중심의 공격 비중이 매우 높은 팀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원희가 38득점으로 폭발했지만 리바운드 열세와 외곽 수비 붕괴가 겹치며 후반의 흐름을 내줬습니다. 특히 4쿼터 자유투 성공률 저하와 파울 작전 상황에서의 실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영준, 오세근이 분전하고 있으나 세컨 옵션의 득점 기복이 뚜렷하고 연속 홈 일정으로 인한 체력 부담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원주 DB는 치연승 흐름 속에서 공수 밸런스가 매우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무스타파가 골밑에서 득점과 리바운드를 동시에 책임지고 강상재는 외곽과 수비에서 균형을 잡아줍니다. 알바누는 득점은 적어도 경기 운영과 어시스트로 팀 공격을 원활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후반 집중력과 수비 완성도가 높고 원정에서도 수비 강도가 유지되는 점이 강점입니다. 서울 SK는 원희 의존도가 높고 후반 수비 불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면 원주 DB는 연승 흐름 속에 골밑과 경기 운영 모두 안정적입니다. 접전 흐름에서도 후반 집중력에서 DB가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원주 승과 오버 흐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 현대모비스 대 서울삼성입니다. 울산 모비스는 최근 2연패 포함 5경기 1승 4패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해먼즈의 부상 이탈로 골밑에서 2급 후 의존도가 높아졌고 휴식 구간에는 공격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두 경기 모두 60점대 전후의 득점에 그치며 3점슛 성공률이 낮고 4쿼터 집중력도 아쉬웠습니다. 홈에서도 3승 12패로 경기력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 삼성은 서울 SK 원정 승리로 길었던 연패에서 탈출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칸터가 골밑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이관희의 클러치 외곽슛과 한호빈의 안정적인 마무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직전 경기에서 3점슛 17개를 50% 이상 적중시키며 스몰 라인업의 효과를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원정 성적은 평범하지만 외곽이 터질 경우 경기 흐름을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 팀입니다. 모비스는 골밑 뎁스와 외곽 효율 모두 불안 요소가 큽니다. 삼성은 직전 경기에서 스몰 라인업과 3점슛 감각을 확인했습니다. 득점 템포가 빠르게 형성되며 오버 가능성이 높은 경기 흐름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경기 대한항공 대 OK금융입니다. 대한항공은 최근 3연패에 빠지며 리시브 불안과 범실 증가로 경기 흐름을 쉽게 내주고 있습니다. 정지석 이탈에 이어 임재영까지 빠지며 공격 선택지가 크게 줄었고 세트 후반 결정력 저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만 홈에서는 8승 2패로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러셀의 득점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임동혁을 아포지스로 활용하고 러셀의 포지션 변화를 가져가는 등 전술적 카드가 남아있어 반등 여지는 충분합니다. OK저축은행은 현대캐피탈전 완승으로 연패에서 벗어나며 공격 효율을 확실히 끌어올렸습니다. 디미트로프가 높은 성공률로 중심을 잡았고 전광인과 차지환의 득점 분산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서브와 블로킹에서 흐름을 잡는 능력이 인상적이지만 원정에서는 6연패 포함 2승 8패로 경기력 기복이 큽니다. 강한 리시브 압박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흐름이 급격히 흔들리는 약점도 분명합니다. 대한항공은 홈에서의 집중력과 전술 변화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OK저축은행은 원정 기복이 부담 요소입니다. 접전 양상 속에서 대한항공이 연패를 끊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번째 경기 대전 정관장 대 페퍼저축은행입니다. 정관장은 최근 2연패 흐름이지만 홈에서는 비교적 경기력이 안정적인 편입니다. 자네테와 인쿠시를 중심으로 공격과 블로킹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박혜민과 정우영도 중앙에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다만 리시브 흔들림과 선수 간 호흡 문제로 범실이 늘어나며 중요한 순간마다 흐름을 내주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터 토스 안정감이 관건이지만 페퍼저축은행을 상대로 올 시즌 강한 모습을 보인 점은 분명한 긍정 요소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은 3연패 포함 최근 13경기 1승으로 흐름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조이가 꾸준히 득점을 책임지고 박은서도 지원하고 있지만 블로킹과 리시브에서의 열세로 인해 경기 주도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키키 블로킹 싸움에서 밀리며 세트 중반 이후 급격히 흔들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원정 8연패로 이어진 원정 경기력 저하 역시 부담 요인입니다. 정관장은 홈 경기 안정감과 페퍼저축은행 상대 강한 상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원정과 블로킹 약점이 변수입니다. 접전이 예상되지만 정관장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 있습니다. 접전 양상이 보이므로 오버 쪽도 추천드려 봅니다. 5번째 경기 우즈벡 대 대한민국입니다. 우즈벡은 433을 기반으로 포백과 삼각 중원을 활용해 점유율을 가져가려는 팀입니다. 사이도프가 박스 안에서 마무리를 책임지고 바흐로모프는 측면 드리블로 변화를 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다만 라인을 올리는 과정에서 중원 간격이 벌어지고 풀백 뒤 하프 스페이스가 비는 장면이 반복되는 편입니다. 전환 상황에서 수비 균형이 무너질 경우 실점 리스크가 분명한 구조입니다. 대한민국은 4-4-1-1을 바탕으로 라인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며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초점을 맞춘 전술을 사용합니다. 강성진의 바깥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과 김동진의 세컨드 라인 침투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후반으로 갈수록 위력이 살아납니다. 수비 시에도 중원 압박이 안정적이고 교체 카드 활용을 통해 승부처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는 운영 능력이 강점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라인 전진 시 하프 스페이스 관리가 불안합니다. 대한민국은 후반 전술 완성도가 높습니다. 승부처 집중력과 공간 활용에서 한국이 앞설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 경기 일본 대 카타르입니다. 일본은 4-2-3-1을 기반으로 2연승을 기록하며 조별리그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누아디케가 전방에서 센터백과의 경합을 책임지고 요코야마는 측면에서 크로스와 컷백으로 박스 안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듭니다. 핵심은 세컨드 라인 침투로 이시와타리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세컨드 볼을 노리며 중거리 슈팅까지 연결하는 패턴이 후반으로 갈수록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동일한 4-2-3-1이지만 2연패로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크로스를 1차적으로 막아낸 뒤 박스 앞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늦어지며 세컨드볼 대응이 반복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블 볼란치가 박스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중거리 슈팅각을 허용하는 구조가 고착화됐고 전환 속도도 느려 실점 이후 라인 정렬이 쉽게 흔들립니다. 전술 완성도는 일본이 앞서지만 승리 배당의 메리트는 크지 않습니다. 대신 일본의 크로스 이후 세컨드볼 패턴과 카타르의 박스 앞 수비 약점을 고려하면 슈팅 수와 찬스는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타르가 라인을 올리는 순간 공간이 더 열릴 수 있어 승패 접근보다는 오버 쪽이 더 안정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오늘 분석의 종합 정리는 일본, 한국 정관장 대한항공, 서울 삼성 원주DB 승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 다른 픽은 저희 텔레방에서 매일매일 그날의 픽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운, 행복 가능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